간밤 중요하게도 미뤄졌었던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장 3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13일에 발표될 물가지표가 크게 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고용지표가 잘 나온 이 환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식에 유리한 환경인 골디락스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막판까지 물가지표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제 정말 설날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개인들의 매도와 어제까지 사흘째 들어온 외국인의 매수 움직임 안에서 그 뒤를 예측하는 그런 매매 흐름이 오늘, 내일 이뤄지게 될 텐데요. 힌트들 같이 따라가 보시죠. 프리마켓 시세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빨간불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봤을 땐 삼성전자의 강세, 하이닉스 다소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그야말로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10% 가깝게 급등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을 이끌었고 오늘 나란히 투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엇갈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좋은 쪽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은 로봇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테슬라 옵티머스 쪽으로의 배터리 납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삼성 SDI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손을 잡은 줄 알았는데 이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LG엔솔도 아틀라스 쪽으로 이 배터리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자 오늘장 초반 분위기 프리마켓 시세에서 강세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의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2차 전지, 로봇, 대체적으로 일단은 성장주들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넘어갑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루 만에 좀 사그라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쪽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KB금융이 어제 종가상으로 이제 시총 61조 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지주사 처음으로 PBR 1배를 넘어선 상황. 오늘도 3% 넘게 강세 움직임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인데요. 지금 반도체 쪽으로 강세 이어지자 삼성전자와 장비단에서 DI가 9%의 급등 움직임 나오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1%의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현대지앱홀딩스는 이제 현대홈쇼핑과의 주식 교환 내용으로 현대홈쇼핑은 상장 폐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 오늘 거래가 몰리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자, 주요 포인트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과 다우 전체적으로 막판까지 뒷심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분위기는 끝까지 상승을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최근 조정을 받았었던 반도체 쪽이 상승 움직임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는데요. 주인공은 마이크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HBM4,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양강 구도로 펼쳐지게 될 거다. 마이크론은 사실상 공급망에서 제외됐다라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울프리서치 투자자들과의 이 모임에 있어서 CFO가 입을 열었죠. 우리 공급망 제외된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출하가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객사로 출하 완료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한 분기 우리 예상보다 더 앞당겨서 지금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량 생산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난번 실적 컨퍼런스 때 제시했었던 매출 총 이익률 68%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수익성 전망에 대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HBM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올해 물량은 전량 매진, 이미 다 계약이 완료됐고 이 타이트한 수급의 움직임은 2027년까지도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요단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도 같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누구의 파일을 가져가느냐라는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암시했던 코멘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마이크론의 캐펙스 투자 확대 행보는 꽤나 적극적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나올 키옥시아와 이렇게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싱가포르, 대만 인수했고요. 신규 이런 낸드팹 쪽으로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8년 하반기에 첫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PSMC를 끌어안는다든지
한다든지 이렇게 싱가포르 쪽으로 증설을 계획했다든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제 마이크론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미 올해까지 확보된 이 계약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낸드 쪽으로까지 움직임이 좋았어요. 샌디스크가 10% 급등 움직임 나왔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4%, 다른 장비단에서 AMAT나 램리서치까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이 마이크론은 크게 고점에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반도체단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이 내용이 우리 투톱엔 어느 정도까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오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으로 납품하는 TC 본딩 장비 대표 주자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로도 납품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상승 움직임을 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는 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TC 본더 이 움직임까지 공백기가 꽤나 길어지면서 그다음 이 공백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본격적인 매출과 이 마진을 끌고 갈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기술 상용화가 계속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세미콘 코리아가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와이드 TC 본더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지금 기술 지원으로 좀 상용화 늦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더의 대안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율도 그리고 용량, 대용량, 대요 그리고 전력 효율까지 모두 다 잡은 제품으로 자신감 있게 내놨습니다. 테크인사이츠에서는 앞으로 HBM으로 납품하는 이 TC 본더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두 자릿수의 상승률,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장 안에서의 한미반도체는 단연 1등 7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 법적 공방과 관련해서는 4월 9일까지 잡음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신제품이 이 주가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움직임 보셔야겠습니다. 이 내용 반영하는 걸까요?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5%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더 강했었다가 시가 대비 조금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20만 원 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비전과의 움직임도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마이크론의 급등 움직임 그리고 신제품 출시 소식, 한미반도체 모아갈 타이밍인지 전략 여쭤보도록 하죠. 네, 오늘 반도체 리포트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전체적으로 D램과 관련된 레거시 메모리와 관련돼서 지금 사이클 끝이야 라는 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달라진 이 반도체 공급의 질을 봤을 때 사이클은 꽤나 길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쇼티지죠. 이 D램 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범용 D램이 2026년에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2027년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증가폭의 기울기는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이런 움직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공급 부족의 공급이 늘어나냐인데요. 지금 현재 HBM 쪽으로 가장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 HBM이 D램의 생산 라인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여기에서 D램과 HBM 관련해서 생산을 더 늘린다? 쉽진 않을 거다. 특히 D램, 레거시 쪽으로 증설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보면서 이 공급 부족이 야기한 사이클은 당분간 더 지속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꼽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제 금융당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레버리지 확대와 관련된 상품이 나온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수급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키움증권에서 나온 내용은 파운드리 쪽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가동률 이제 상승세로 드디어 돌아서고 비메모리 사업부가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고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 업데이트가 좀 됩니다. 엑시노스 2700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 하반기에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데 갤럭시 그러니까 자체 이 하이엔드 스마트폰에는 계속 퀄컴 칩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자체 칩 MS가 50%까지 점유율 뺏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이야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선단공정 파운드리의 가동률도 상승세로 진입하면서 드디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테슬라향, AI 6칩, 애플향 칩 양산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관심주로 한솔케미칼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삼성 파운드리 밸류체인이고요. 더불어서 엑시노스 2700과 관련된 테스트 물량 들어가고 있는 두산 테스나와 네페스 아크도 지켜보자. 더불어 한화비전까지 꼽히고 있는 점, 오늘 소부장 안에서의 아웃퍼폼 가능할 수 있을지도 체크해보죠. 네, 다음은 미국 안에서 전력주들이 다 같이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실적을 내놓은 버티브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전일 움직임은 24% 급등으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고요. 강한 추세를 위쪽으로 더 끌어올렸습니다. MTD 한 달 동안에만 무려 46%인데 어제 하루 동안의 절반을 다 끌어올린 양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열관리 솔루션 업체인데 4분기에 EPS를 크게 상회하는 부분,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수요 확대로 인해서 신규 수주만 무려 252% 전년 대비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전력 수요에 대한 뜨거운 이 사이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투심을 더 자극했던 건 메타가 인디애나주에 이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예정이다. 메타 요즘 행보 꽤나 공격적이죠. 이 영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다 좋았었고요. GE-버노바, 캐터필러, 특히 캐터필러는 이제 건설 중장비 업체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종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재평가와 함께 신고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지멘스 측면에서도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 새롭게 이제 풍력 안에서 또 다른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연결고리도 찾는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캐터필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기대감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이 버티브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움직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원전 그리고 SMR 관련해서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건설주에 조금 더 밸류를 줄 수 있을지도 오늘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변압기 측면에서는 지금 효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에 이 LS, 현대일렉트릭 모두 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까지 나오고 올해 기대감, 여기에 배당까지 더해지고 있는 LS그룹주 오늘 급등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같이 따라가 보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종목 움직이는 쪽 뉴스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개발 로봇인 아틀라스 쪽으로 배터리 납품 소식이 일부 타사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의 팩트체크와 함께 사실이라면 아틀라스 그리고 옵티머스 둘 다 잡은 LG 엔솔은 과연 배터리에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어요. 재건과 관련해서도 당장 일정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벌써 전쟁 4년째입니다. 여기에서 기대감 갖고 있는 관련 종목들 이벤트 플레이 가능할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고요. 개별적으로 현대GF홀딩스와 현대홈쇼핑 주식 교환과 관련해 지금 급등 움직임이 프리마켓 시세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막판 이 상패를 앞두고 쏠리는 수급에 대해서 잠시 후에 기된다면 전략도 세워보죠. 자리 옮겨서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상 호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출발까지 8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1.6% 오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5,439선의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5,376선이 최근 신고가였잖아요. 뚫어낼 것으로 지금 호가상으로는 예상되네요. 코스닥은 1,121선. 어제도 코스닥 대비 지수가 강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인가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SK증권 WM1 영업본부 PB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론이 폭등했어요. 사실 공급망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HBM4 납품 못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조금 위축됐었죠. 김성훈 대표님, 날아오른 마이크론의 급등 움직임이 국내 반도체 투톱과 소부장이 다시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재료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해석이 조금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HBM4의 점유율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양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들려왔었는데 마이크론 일단 3위 기업이 이제 공급자 우위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바뀌는 흐름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양이 사실 초당 이제 11GB 정도로 우리가 요구했던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사양에 대해서는 충족한 걸로 보여서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이 목표가가 지금 한 $450로 지금 목표가도 상향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점유율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뺏겼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는 HBM 시장에 대한 이 스타트 이제 매출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반도체는 이제 밀리면 사야 된다는 전략이 계속 유효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미 반도체 오늘 움직임은 마이크론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의 이제 매출 밸류 체인 안에 속하고 있고 또 이 와이드 번더에 대한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개발. 근데 그 영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이 사실 예상보다는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오후장까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이등주 쪽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가 리노공업, 뭐 이스페타시스 등도 상당 부분 또 막판까지도 반등을 좀 깨할 수 있는 가능성들 크게 열어놓고 보자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관심주가 PCB 쪽에서 나왔어요. 대덕전자 주셨습니다. 대덕전자를 소부장 안에서도 탑으로 오늘 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한 150% 영업이익 증가폭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AI 이제 가속기향 MLB 기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워낙 독점하고 있는 MLB 기판에서 대덕전자가 작년 11월부터 AMD에 대한 이 수요를 공급을 이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른 원래 이제 이 FC BGA 기판 쪽의 매출이 조금 더 증가가 됐었는데 이제 고부가 가치죠. 근데 MLB 기판 수요까지 증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스페타시스 시총이 한 8조 정도 되고 대덕전자가 한 2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상방향의 룸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을 하나 뽑자니까 저는 대덕전자를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방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은 8만 원 목표가를 이제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5만 원 정도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1선 지켜지는지 보시면서 소부장 최근 조금 암울했거든요. 위쪽으로 상방 가능성 큰 대덕전자도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주였어요. 이재규 본부장님께는 저희 전력 좀 여쭤볼게요. 네. 간밤에 버티브 정말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국내에서 연결고리 찬담 좀 많잖아요. 뭐 변압기도 있고 가스터빈, 뭐 ESS, SOFC 너무나 다양한데 이쪽에서 어떤 정도 어디에 좀 키워드를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면 역시나 변압기 쪽이 가장 안정적이고 강한 그런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왔었던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SOFC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퓨얼셀 같은 기업도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 변동성이 상방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 반도체 쪽보다는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구조적인 성장에 놓여 있는 변압기 쪽과 그리고 SOFC 같은 경우도 후발주자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퓨얼셀 실적 나오고 나서 아쉬웠다는 평가도 있지만 1% 오르는 모습이네요. 오늘 주신 종목이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거 ESS 대표 주자잖아요. 네. 최근 실적 내고 나서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여기를 주신 이유는 또 달라요? 다른 포인트인가요? 일단 서진 시스템은 ESS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서진 시스템이 PR 기준으로 11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이제 우리가 피어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다이캐스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PR이 18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R을 18배 정도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EPS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목표 주가가 5만 원 이상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요 미국의 그 램 리서치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연간 기준으로 1조 정도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쪽에다가 비용을 썼다. 조달하는데 1조를 썼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을 이 서진 시스템의 자회사인 텍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S 쪽으로 서진 시스템을 많이 알고 있지만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붙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방이 좀 더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실적과 함께 나온 이 목표가가 55,000원이에요. 아까 위쪽으로 5만 원 위까지도 볼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지닌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안에서 삼성전자가 2% 가깝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SK 하이닉스가 뒤따라갑니다. 2.56% 급등 움직임 예상됩니다. 특히 실적 내놓은 카카오가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권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5.25%의 급등 출발 앞두고 있고요. 카카오 그룹주 분위기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안에서 전진건설 로봇이 두 자릿수의 급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종목 장사일까요? 시장문 열고 주요 포인트 들어갑니다.